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앞서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열화 같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 시청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김에 가속도를 내보자 하는 이런 의미로 광고 한마디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린다고 조금 잘 되니까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광고를 한마디 하고 그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B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죽자 살자 사법 처리를 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할 경우 혹은 그 민주당 내의 정적에 의해서 실패될 경우 이재명은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사법 처리가 현실화됐습니다. 1심은 견디 나가고 또 그 재판이 계속 있는데 1심 이번 11월 15일 날을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발에 대해서 이재명은 B플랜을 마련해야 할 거다. 그래서 B플랜이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죽기 살기로 달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사를 매수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지금 판사가 그 재판 판결 하루 전날 사표를 쓰는 정도면은 어떤 딜이 있었는가 이런 거는 당연하게 노무현의 말대로 공짜 저녁 식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가사의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의 말처럼 공짜 저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목숨을 왜 던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국민들이 이 이재명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놈인가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나리오는 뭡니까? 군중 봉기 아니겠어요? 민중이 아니고 민중은 계급적인 의미를 조금 가졌다고 공산자파들이 주장을 하니까 떼거리 개딸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서 그 지금 수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는데도 그 죽기 살기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애국가에 나오는 말처럼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해라 하는 국민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0.7%라는 차이로 낙선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낙선 후에 망하게 됐으니까 다시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게 바로 죽기 살기예요. 전례에 없는 일로서 한 2년이라도 쉬었다 와야 되는데 책임의식 없이 다시 당대표가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 자기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허위로 하면 안 되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쉽게 말해서 국회 안에서 발언한 모든 발언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제한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사를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변호인들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직접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그것을 인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은 이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는 무소불위의 무조건적인 그런 변론을 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적인 이런 방어와 함께 국회에서 아무리 수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밀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치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완력이 세고 얼굴이 두꺼운 이런 행동대원 격인 사람들도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제1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국회를 여차할 경우에는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지금 양문석이 생긴 거를 보세요. 양문석이, 이재강이, 김우영이 이런 사람들이 막말과 욕설을 국정감사에서 시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위력을 과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욕설과 막말, 그 덩치, 그 파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파렴치, 그리고 함량 미달을 통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국회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재명은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선에 배치된 행동대장, 행동대원들 뒤에 군중으로서 민주당원과 개딸들을 특공대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배경을 전라도와 또 전라도 조직이 탄탄한 수도권을 더욱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주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포진으로 자신들의 변호사가 사법부에 의해서 저지될 때 또 실패할 때 이것을 위해서 민중투쟁, 군중투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신용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그 법원 앞에 온갖 프랜카드와 함께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와 국가의 운명을 대치시킨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것입니까?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 이재명의 이런 군중 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재명의 기반인 전라도를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명분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도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로 가지고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전라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이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은 경상도가 하고 이익은 우리가 먹자는 식으로 이제껏 양보를 해가 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헛되기거든. 자기들은 완전히 헛개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데려온 자식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자식이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도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저울을 다시 달기 시작했다.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에 있어가지고 없다는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이 4번 만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 번 실패한 자신들의 자식인 이낙연이를 다시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라도의 그 어떤 정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지막 카드로서 조국이 흠이 많으니까 조국이 약점에 잡혀서 전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잘 들을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선거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라도는 그 김대중을 통해서 인사정책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았지요. 왜냐하면 지역차별이 없었는데도 지역차별이 있다 하는 그 반감으로 자격이 안 되는 무차별적인 장차관, 장군, 온갖 그 사람들을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동안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지 균등하다. 서로 똑같아진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인 경제 지원과 또 인사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익이 김대중에게는 있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미는데 이것 가지고는 개인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민주화 운동이 아니잖아요. 상권 분립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이 운동에 어떤 개인적인 보상이 있을 것인가? 전혀 어떠한 민주유공자라든가 어떤 보상이 없다. 이런 거를 전라도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에게 지금 눈치껏 협조하는 척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어떠한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라도가 움직이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도 되지 못하고 군중투쟁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차기를 노리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딜을 어떠한 서로의 조건을 맞추어 보려는 플랜 B를 제시한다 이겁니다. 이런 서로 조건, 대통령이 안 되고도 살 수 있는 길과 대통령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차기 이재명 간의 어떠한 거래를 시도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플랜 B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법 처리를 받아들이고 자살을 당하든지 어쨌든지 물러나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당신의 명예회복을 노무현과 같이 명예회복을 시켜주면서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당신 지금 군중투쟁도 실패하고 대통령도 되지 않으면 당신이 영원히 역사에 어떠한 사탄으로 이렇게 영원한 범죄자로 남게 되는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신이 빌드업 그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를 범죄를 검찰들의 파렴치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빌드업을 시켜주고 억울함을 남기고 자살을 당하든지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강구를 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서 당신을 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게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플랜 B에 대한 보장이 아직 안 돼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당한 뒤에 죽은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이재명은 범죄자이고 자범입니다. DNA 자체가 행적을 보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변호사를 하면서 구속이 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검문위에 걸리면은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냈는가 어쨌든지 그것이 통해서 도망가고 이게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불륜하고 형수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지금 이제 의심되는 애척을 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재명은 플랜 B를 반드시 가진다. 왜? 범죄자는 플랜 B를 언제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께 속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도 이 사람들에게 보장의 수단을 내놔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차기 세력들은 이런 사법 처리를 통해서 이재명이 빌드업 시키고 그 희생양으로서 자살을 당하든지 어떻게 사라지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탄핵소추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그 자유우파를 한동훈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와 분열시키면서 둘째로 무속 봉건 국가인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마녀 그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 좌파들이 그 여자의 연약성 혹은 감성적인 부분에 그 부분을 노려가지고 그 마녀화 해왔거든요. 그게 박근혜고 지금 김건희예요. 남자들 같으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공산 좌파들은 약한 사람을 위한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이재명이 슬로건인 억강, 강은 누르고 그 뭐랍니까? 부약, 약한 사람은 도와준다는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약한 사람을 밟고 센 척하는 게 공산 좌파입니다. 조그마한 업적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에 조그마한 공을 아주 큰 전쟁을 이긴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의 억강부약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 세력들은 연약한 여자들의 아킬레스건 점집에 한번 간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집에 한번 갔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을 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산좌파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한 번밖에 안 가니까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는데 여자는 입이 없으니까 수만 번 갔다고 해도 그 여자들이 반박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그 남녀 차별의 가부장적인 봉건 사회니까 만약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남편들이 여자들 나서면 다 하는데 입 닫고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남자 밖에 나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면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를 마녀화 해가지고 김건희를 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무능을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잘했다 하더라도 저런 마누라 데리고 사는 대통령이 어떻게 잘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혹은 의회 다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응원을 하면서 진지에 숨어 있는 공무원들이 국정을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초단체에서 폭로를 하고 또 조그만 일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 거의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언론들이 그 진지에 숨어있는 공산좌파들이 각양각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학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술계에서 발표하고 예능인들, 연예인들 나와서 나발을 불고 이러면서 이런 거를 언론들이 그 가짜라는 것을 언론이 추적 기사로서 무한정으로 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 국정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거를 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민노총, 한노총, 온갖 시민단체로 육성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육성되어 있는 그 시민단체, 공산당 조직같이 만들어져 있는 시민단체들이 동원돼 가지고 또다시 나발을 불 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플랜 B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너로서는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사법 처리도 받고 완전히 개판되는데 우리가 당신을 밟고 올라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자살당하게 되면은 노무현처럼 추모 공원을 만들 것이고, 당신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무죄, 쉽게 말하면 재판을 재심을 해서 당신을 무죄로 만들어서 투사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성공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 이 앞에서 말했지만 국민들은 혹은 자유시민들은 이재명 혹은 공산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 B에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재명으로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올해 끝나는 겁니까?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재명이 연기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끊임없이 재판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겠습니까? 아무리 선전선동에 속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겁나지 않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모든 국민들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발악하는 것은 빌드업을 통한 플랜 B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감해야 되는데, 용감하려고 하면은 D가 있어야 됩니다. D. 그 D가 뭡니까? 우리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플랜 B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그런 거를 대비한다, 이거는 허황된 소리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유우파 시민단체의 지도자들과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서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법칙으로 물적 반전으로 여러 번 설명했는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를 국민에게 어떻게 전파를 하면서 그 말이 허황되지 않고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만이 공산좌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공산좌파와 투쟁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그동안에 해왔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울리는 선진국, 세계 경제 12국가에 어울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그 힘을 합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